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가 새벽 1시에 계엄을 해제하라, 헌법에 따라서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제하지 않으면 쿠데타로 간주가 되는 거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무력 시위 형식으로 끝났다. 물론 이게 이제 끝났다고 해서 정치적 후폭풍이 가라앉는 건 아닙니다. 과연 계엄 선포의 절차, 계엄도 헌법과 계엄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그 선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 절차를 지켰느냐, 아니면 계엄 선포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부분의 요건에 맞냐, 뭐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 정치적 후폭풍, 이것까지를 이제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 뭐 조금 전에 해제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한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집권당도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감싸지 않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분명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뭐 여기서 한술 더 떴겠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즉시 하야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마 내란죄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뭐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서 내란죄 공세를 계속 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이자 실패한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탄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요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대한의 조치로 보입니다. 아마 이 중간 어느 선에서 이제 후폭풍을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야당의 대통령 하야 요구, 뭐 이 하야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대신 그 정치적 부담은 져야죠. 이 정치적 부담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장외 집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 뭐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도화선이 됐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남아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부
어떤 그 더 이상 바닥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지지율, 여기에 그 일정 역할을 하던 중도층, 뭐 이런 사람들마저 이제 상당 부분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해프닝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뭐 인적 쇄신뿐만 아니고 당정 쇄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외면하는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후폭풍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위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다. 언제 대통령직에서 진짜 탄핵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할 수가. 그래서 외국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뭐 그게 맞을 거로 보고요. 결국 윤 대통령이 여기서 속도감 있게 이걸 계기로 역이용해서 정치적인 뭐 수습책을 펴나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하야 요구 또는 탄핵 요구에 시달릴 것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8명. 이게 이제 왜 중요해졌느냐? 탄핵 숫자입니다. 뭐 민주당은 또는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아마 탄핵 국면에 돌입할 겁니다. 뭐 당장 내란죄 얘기도 나오고 뭐 군사반란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개헌법을 위반했다. 이게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 조치에 돌입하겠죠. 그때 국민의힘 8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8명,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 필요한 조치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포함되느냐? 저는 포함 안 될 거로 봅니다. 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당장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뭐 좀 불만이 있더라도 질서 있는 쪽으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해프닝에 불만이 많더라도 아마 탄핵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필요한 조치, 뭐 국방장관 해임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 해임, 정무수석 해임, 여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고위직들은 이번에 싹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동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련자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포고령 얘기했고요. 육군참모총장 뭐 포고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책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결과로 보면 결국 제가 이 후폭풍을 가늠해 본다고는 했지만 그러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아주 현안이 됐다. 그러나 당장 탄핵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그 탄핵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여권에서 이 탄핵을 정말 추진하느냐 마느냐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 국면까지 가서 하루하루가 위험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